안녕하세요. IT조선 유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예, 테크로우 이번 시간에는 좀 기존하고 약간 달라졌어요. 네. 좀 지금 국감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요새 이제 국감 중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네이버 쇼핑의 갑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업자들의 갑질을 피할 수 있을까? 법률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 많이 봐주시면 많이 하고 너무 그렇고요. 안 봐주시면 조금만 더 접으려고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의 이번 접을 가이드 플랫폼 사업자들을 위한 법률 가이드 생명을 좌우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주 처음 단계 플랫폼이라는 게 뭐 인터넷 사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뭐부터 생각해야 되는지 아이템 선정부터 오늘은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엔 이제 그 사업자들이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지 좀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만약에 많이 봐주시면 비즈니스 모델별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까지도 이미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우리 얘기를 듣다 보면 또 뭔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인터넷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 구분이 된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판매를 전제로 하면 판매할 수 없는 상품들이 있어요. 담배, 뭐 당연하게 마약, 의약품, 모의 총기, 모의 총포 그리고 도수 있는 안경, 도수가 있는 선글라스, 안전 인증 표시가 없는 안전 인증 대상 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이것들은 이제 법 위반 상품이니까 당연히 판매를 못 하는데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 대상이 아닌 금융 상품이나 대부업 상품도 처음 인터넷 상품 상점 하시고 싶은 분들이 팔 수 없는 상품이라는 거죠. 이거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금융회사에서만 그건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의약품 배송이 지금 조금 논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금융 상품들 같은 경우는 규제 샌드박스가 생기면서 좀 풀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혁신 서비스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주의할 것들이 좀 있을까요? 건강기능식품이랑 또 의료기기들은 신고한 사업자만 인터넷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그냥 저희 네이버 같은 데서 들어가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 파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다 그러면 신고를 하고 허가보다 신고가 훨씬 더 이제 좀 완화된 단계거든요. 그럼 허가 쪽도 있어요? 허가 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허가 받아야 되는 건 총포, 총포, 도검, 그리고 화학물질. 그럼 구매하는 사람도 화학물질 같은 걸 살 때는 뭐 개인정보를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주류 같은 경우는 그 확인이 필요해요. 본인 신원 확인을 해야 돼요. 주류가 돼요? 인터넷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농업 그 지주회사 이런 데서 만들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제 특별하게 주류 제조업 면허자로서 면허를 받은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들은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서 주류를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유통업자가 낄 수는 없는 거네요? 플랫폼 자체가 유통업자이기 때문에 주류 제조업 면허자가 직접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장에서 직접 팔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판매자가 이제 승인을 받아서 어떤 플랫폼에 올려서 보통 판매를 하게 되죠. 앱을 통해서 주문받는 경우에는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할 때는 이게 판매가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얼마 전에 규제 샌드박스에서 풀린 내용 아닌가요? 규제 샌드박스라는 거는 어떤 규제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어떤 A라는 사업자가 내가 이런 규제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신청하면 그 사업자만 그걸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B라는 사업자가 제 샌드박스 받았으니까 나도 이 사업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자가 또 규제 샌드박스 신청해서 또 그 샌드박스로 허가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서 같은 업종이라고 해서 해결되는 무조건 게 아니군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걸 완화가 된 거죠. 지금 음식점 배달을 하면서 음식을 팔면서 뭐 소주 한 병 정도는 요거는 근데 그 제한이 있어요. 전체 주문 금액이 50% 이하여야 돼요. 수수료 금액이. 3만 원짜리 음식이면 뭐 29,000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한 가지고 조미용 주류 이건 또 앱을 통해서 판매가 가능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사이렌 오더처럼 이제 주문을 하고 소비자가 직접 받아가는 경우 요 경우도 이제 앱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다 제한이 있는데 주류통신 판매 기록부를 우선 작성해야 되고요. 또 작성할 게 또 생기네요.
공인 인증을 통해서 성인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서 네. 판매는 가능하지만 제한이 좀 많이 있고 반드시 그 제한 사항들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플랫폼 사업자들 네. 여기서 또 뭐 주의할 것들이 좀 있을까요? 통신 판매 중개업자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인터넷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직접 판매하는 거, 중개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중개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통신 판매 중개업자로서 네. 이제 규제를 또 받게 됩니다. 요거는 전자상거래법상의 규제가 이제 되어 있고 네. 통신 판매 업자랑 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이 달라요. 네.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배송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네. 통신 판매업자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어떤 신원 정보, 사업자 정보를 이제 포함해서 광고를 하셔야 되고 표시도 해두셔야 되고 네, 홈페이지에. 그리고 거래 조건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약 전에 이용약관 밑에 깔아놓잖아요. 네. 그렇게 서면 교부 의무를 부담을 하시고 청약, 소비자가 뭐 이런 거를 신청했을 때 요것을 확인해주고 또 환불까지 이행하는 네. 뭐 그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요거는 뭐 이제 좀 구체적으로는 저희 칼럼에 보시면 나오니까 중개업자는 좀 다른데 내가 중개업자라는 걸 표시를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아, 직접 중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개하는 사업자다. 네. 요거를 우선 표시를 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알려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연대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11번가나 이런 게 통신 판매 중개업자에 해당하는데 어떤 문구가 있냐면 이제 무슨 회사는 통신 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품 정보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판매자는 다른 뭐 입점된 상점이겠죠. 네네.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직거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 거래에 대해서 최종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를 꼭 이제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아 근데 그 문구가 저는 사실 지금 얘기하신 11번가나 이런 데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구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판매자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뒤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이 사업 모델이에요. 그게 네. 저는 사실 사람들이 믿고 사는 거는 그 대형 플랫폼 업체를 믿고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입점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얘네가 컨트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데 너무 거기서 만약에 판매자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뒤로 빠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사업 모델의 차이인 게 예를 들면 구글하고 이베이의 차이거든요. 구글은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니까 주가가 엄청 높잖아요. 그럼 이베이는 자기 책임 안 지잖아요. 네. 중개만 하고 중개 수수료만 떼고 그러니까 책임도 적지만 결국엔 회사 가치도 훨씬 같이 적죠. 떨어진다. 뭐 예를 들면 지금 11번가랑 뭐 아니, 쿠팡 쿠팡.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직접 판매업자랑 중간에서 유통만 책임지는 사업자랑은 그 회사의 그 규모나 밸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시면 우선은 그게 한 가지예요. 그래서 중개업자 너네 중개만 해. 그래서 책임 조금 지는 건 오케이야. 그렇지만 소비자한테 니네가 중개업자라는 거 확실하게 알리고 소비자가 너네 믿고서 막 물건 사고 이러는 거 못하게 해. 이거고 그래서 소비자가 아 그럼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가는 거 뭐 어쩔 수 없죠.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아까 이제 그 신고 의무가 있는 건강보조식품. 네. 그 저희 애들 때문에 얼마 전에 그 홍삼 제품을 하나 샀는데. 정모. 네, 정모시 홍삼 제품을 샀는데 저녁에 주문했어요. 밤에. 네. 밤에 주문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배송이 됐나 그러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게 벼랑간 판매 중지가 된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판매 중지가 됐는데 거기에 문구가 뭐냐면 식약처 관련 관계자 직접 관리였나 하여튼 그런 문구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전화를 했는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중개업자가 네. 고객센터에서 확인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그쵸. 본인들도 잘 모르겠대요. 네.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너무 뒤로 빠진 거 아니냐라는 걸 여쭤본 건데 알고 봤더니 이제 거기서 판매한 게 사실 또 면세 물품이었더라고요. 네. 사실 면세 물품이 온라인 쇼핑에서 판매할 수 있는 곳들은 흔치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워낙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면세점들도 사업이 잘 안 되니 그게 이제 어떻게 유통이 좀 됐나 봐요. 근데 이제 눈치 없으신 고객분이 또 그걸 면세품이라고 또 신고를 신고를 한 거예요? 네, 왜 그러지? 신고를 해서 이제 판매 중지가 된 건데
이런 경우를 당하니까 이게 이거 통신 판매업자 너무 뒤로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네네. 주문을 했는데 물건은 뭐 환불도 제대로 안 되고 고객센터는 모르고 있고 막 이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여쭤봤던 네네.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소비자분들도 좀 그러니까 저같이 막 답답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많이 있죠. 그게 생각이 나서 이제 여쭤봤던 건데 이거는 정말 사견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플랫폼 사업자를 위한 법률 가이드 이제 첫 시간은 이제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네네. 이제 둘째 시간에는 어떤 걸 더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 각 사업자가 우선 지켜야 되는 의무와 관련해서 네. 좀 통신 판매 업자들은 의무가 되게 많거든요. 통신 판매 업자들의 의무. 네. 특히 뭐 청약 관련해서 청약 철회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테크로 조금 주제를 살짝 이제 전에 했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저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통신사업업자가 해야 하는 그 의무 사항에 네.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